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공천 작업이 원칙과 기준 없이 수차례 번복되고 있습니다. 공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임기 한 달 반짜리 시의회 의장을 새로 뽑자고 나섰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도 큰 문제가 없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희곤 예비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장휘국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은 주변의 잘못된 태도나 형식적인 위로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18 기획보도, 자칫하면 더 깊어질 수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4 지방선거에 여야 전국 대진표가 거의 확정됐지만 전남지사는 아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낙연 후보를 선출해놓고도 당의 후보로 최종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비 대납 사건 때문인데 공천을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입니다. 첫 소식 윤군수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선출되던 날, 이낙연 후보의 비서관과 지역사무소 관계자가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중앙당의 고민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후보로까지 이어질 경우 지방선거 전체 판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연루됐는지 알 수 없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후보 측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판단을 맡겼고 최고위는 다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면서 결정은 며칠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두 가지 방안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선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낙연 후보를 정당의 후보로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방안은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주승용 후보 측도 당비 대납 의혹이 있고 이석형 후보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 공천하기보다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맡기자는 의견입니다. 광주시장 전략공천으로 후폭풍을 경험한 중앙당으로선 어느 경우든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지만 후보 등록일이 다가온 만큼 결정을 더 미룰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남 지역 시장 군수 경선을 하는데 원칙과 기준이 없다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감행하는 후보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철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공천 심사 결과가 후보자 등록을 코앞에 두고 또 뒤집어졌습니다. 영암 군수 경선은 2차 심사에까지 포함됐던 김일태 예비 후보가 중앙당 최고위원회 심사에서 배제되고 전동평 김재원 2파전으로 치릅니다. 전략 공천했던 여수 시장과 화순 군수는 하루 만에 번복돼 경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천 심사에서 확정된 경선 후보자도 밤새 뒤바뀌고 추가되는 등 공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지역 모두 안철수계 후보에 대한 안배가 작용됐다는 후문입니다. 공천 심사와 경선 방식에 반발한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들이 대거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영암 김일태, 신안 남상창, 한평 노두건, 장흥 정종선, 담양 유창종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탈당계를 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 예비 후보도 특정 후보를 위한 불공정한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경선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예비 후보들은 무소속 연대를 결성해 새정치연합과 승부를 겨룰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 와중에 광주시 의회에서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이 시의회 의장을 뽑겠다며 본회의 소집을 하고 나선 건데 의장을 뽑는다고 해도 시의회 의장직은 겨우 한 달 정도밖에 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의장이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한 달 남짓 의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7대 의회가 출범하기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불과 한 달 반 가량입니다. 임동호 의원 등 시의원 7명은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의회를 대표할 의장을 뽑자며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본회의 개최 날짜도 오는 16일로 지정해 의장 선출 절차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5월 18일 날
5.18 기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장 선출 안건이 의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의원들이 잇따라 사퇴한 이후 20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려면 최소 11명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일단 의원들을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도 가능한 일들을 굳이 새로운 의장을 뽑아서 수행하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은 본회의 소집이 실제 진행될 경우 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른바 족보에 남길 광역의회 의장 자리를 노리는 의원들의 움직임에 6대 시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휘국 예비후보와 정희곤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장휘국, 정희곤 두 예비후보는 광주 교육의 지속가능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민주개혁의 가치를 계승할 단일 후보로 장휘국 예비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정희곤 예비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했고 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기념식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을위한 행진곡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광주광역시에 보낸 5.18 기념식 계획안입니다. 임을위한 행진곡 재창이 빠져 있고 기념 공연만 식순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수준에서 기념 행사를 치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식 식수는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임을위한 행진곡이 이제 식수면 들어갈 건데 이제 합창을 할지 재창을 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참석자 명단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기념식 참석 여부는 현재까지 전해진 바로는 오지 않는다입니다. 대신 세월호 수습 과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5.18 유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박순춘 보훈처장이 정부 기념식을 주관하는 수장으로서 참석합니다. 이미 임을위한 행진곡 문제로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기념행사위원회와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 항의 방법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하루 더 미뤘습니다. 친북 내지 참여하지 말자는 쪽이 5월 3단체 중심이 됐고요. 좀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광주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들이 대개 시민사회 쪽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두 의견이 임을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놓고 5월 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당사자인 박순춘 보훈처장이 기념식장에 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의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MBC 5.18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놓고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신적 상처를 돈이나 형식적 위로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더 큰 상처를 입힌다고 합니다. 정유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을 잃은 김길자 씨. 일평생 자식을 먼저 보낸 죄인이라는 자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지난 시절의 사회적 억압과 핍박 속에서 더욱더 증폭됐습니다. 너는 인간 쓰레기인게 암쪽같이 없애버려도 되는데 유족이라서 못 없앤다요. 우리한테 그래요. 말도 못하게 탄압받고 다녔어요. 대형 재난 피해자들 역시 사고 이후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진정으로 같이 공감해주기보다는 세월이 약이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느냐는 주변 사람들의 형식적인 위로가 상실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더 아프게만 할 뿐입니다. 경제적 보상 언급은 유족들에게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보상은 잘 받았느냐, 내지는 보상은 얼마 받았느냐, 이런 말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막말로 흉기로서
상대를 해친 건 아니지만 말로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해치는 거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후속 대처도 유족들의 한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대통령 사과가 늦었다거나 초동 대처 미흡으로 구조 작업이 지연됐다는 등의 비판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아들 따라 보고 싶다. 아들 따라 보고 싶다. 2003년 192명이 숨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추모공원이나 추모탑 조성 과정에서 대구시와 수차례 법적 다툼까지 벌여야 했던 유족들은 지난 11년이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행정당국이 어떻게 하면 욕을 안 얻어먹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들한테 뭐 부담이 적게 갈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들을 위한 그런 수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과거나 뭐 지금이나 똑같이 재현되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보다는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여수산단에서 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낮 한국실리콘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직원 4명이 다쳤습니다. 공장 측은 실리콘 가루가 누출돼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실리콘 공장. 오늘 오후 4시 반쯤 이곳에서 열 교환기 작업이 진행되던 도중 금속 분말이 누출돼 불이 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화상을 입어 광주와 여수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실리콘 측은 사고가 나기 3시간 반 전부터 열 교환기 세척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에 있던 실리콘 가루가 밖으로 빠져나와 자연 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척 작업을 했어요. 세척 작업을 하는데 이제 치유하는 부분에서 그 분말이 밖으로 좀 나오면서 공기랑 자연 발화되면서 이제 불꽃이 이제 이렇게 이른 거죠. 한국실리콘 공장은 지난 2012년 6월에도 가스 누출 사고로 근로자 4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최근 2년 사이 안전사고만 3건 발생했습니다. 한국실리콘은 경영상의 문제로 지난 2012년 11월 말 공장 가동이 멈췄다가 최근 2달 반 전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조만간 한국실리콘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경찰은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음주 상태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이 유치원 통학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광주 동부경찰서장이 경질됐습니다. 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음주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오윤수 광주 동부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후임 서장에 정경채 광주경찰청 치안지도관을 발령했습니다.